삼6 6 일진사주명리학 제1813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10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임술월 을묘일이 되겠고 일진 을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의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은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실하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나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거 그러면 갈대
때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 개수,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그 다음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충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목이면서 화초와 같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유술월 같은, 특히나 이제 가을 같은 때 을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화 같은 거라든가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코스모스 이렇게 비유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의 코스모스들은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자, 술월의 특징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술월은 한로가 지나고 지나면서 술월로 넘어가게 되죠. 상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이슬이 아니라 서리가 내린다라고 하는 뜻은 그만큼 기후가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추우면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한 계절에 있죠.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후는 차가운데 건조하다 보니까 여러분 화분에다가 화초를 심어 놓고 지금 술월에 밖에 내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르고 춥기 때문에 을목이 고사 말라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술토가 또 특징이 마른 땅, 건토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땅도 마르고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는 화초 또한 마르게 되죠. 반드시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을목이 좋아하는 수는 임수가 아니라 바로 편인인 계수를 좋아한다. 편인과 정인을 나눠서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정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편인을 좋아할 수 있지만은 을목 같은 경우는 개수를 좋아하고요. 간목도 당연히 개수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간목의 경우에는 개수가 정인이 되는 것이고 을목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편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야지 정편인으로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처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동이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 술월은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을 얻어야지만 마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술월은 토가 왕하죠.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술월 같은 경우 개수라고 하는 것도 금방 말라서 없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을목이 개수를 쓸 때는 그냥 딸랑 개수만 써서는 안 되고 신금이라고 하는 금 또는 경금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개수를 생하는 경우에는 신금으로서 생하는 것이 좋지 경금으로서 생하게 되면 오히려 금다수탁이 될 수가 있죠. 물론 신금 없으면 경금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상황에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때 신금으로 생해야 되냐면 경금이 있게 되면은 얘는 토이지만은 경금 자체가 신유술 금이 왕한 그런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금이 개수를 생할 때는 금방 말했던 금다수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술월에 을목이 개수를 써서 을목을 생주해주고 마른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할 때는 개수를 쓰는데 더불어 신금을 같이 써야 된다. 그리고 사주 자체가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보다 사주가 한습해질 수 있으니 병화를 얻어서 조후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갖춰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을목 입장에서는 술을 얻어야죠. 술을 생할 수 있는 금을 얻어야죠. 사주가 한습해지면 화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술월의 을목은 이 정도 배합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술월의 을목 여러 가지 사주를 보면서 그 사주마다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술월의 을목 사주 보는 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감명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 다음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거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오늘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나무,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양토 이렇게 되는데,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월지에 있는 토를 갖다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극 토의 관계가 되죠. 이거는 나인 일간이 월지에 있는 토를 극하죠. 내가 극한다고 해서 아극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극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재성은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편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음대 양이 되거나 또는 양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건 정제라고 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어제처럼 양목이 양토로 보는 거거나 또는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그건 편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양의 관계, 즉 음목이 양토를 받기 때문에 재성 중에서도 어떤 재성? 재성, 정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바르게 올바르게 이렇게 버는 돈, 그렇다고 해서 편제가 올바르지 않은 돈이라고 보진 않는데, 정제라고 하는 것은 월급과 같은 개념,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는 개념 또는 이자 같은 개념,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그러한 개념의 재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금전 재물로만 보는 것은 아니고 인기로도 보고요, 또는 유흥오락 같은 거, 주색 잡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고, 편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재물의 근원이지만 정제가 월급 이자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편제는 약간은 뭐랄까 예측 불가능했던 돈 있죠. 예를 들면 갑자기 상속을 받는다거나, 상속을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인성으로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로또 같은 것 또는 뭐 스피도 같은 거라든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면 진짜 뭐 주식에서 뭐 엄청난 수익을 얻는다든가 투자를 했는데 예상 외의 수익을 크게 받는다거나 이런 것 다 편제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정제격이나 편제격들이나 대체적으로 모든 제격들보다 돈에 대한 귀중함은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정제격들, 편제격들, 돈을 쓸 땐 쓰지만 또 특히나 정제격들은 조금은 돈을 쓸 때도 바르게 올바르게 계획성 있게 쓰는 그런 사람임에 반해서, 편제격들은 어떤 성격이냐면은, 편제격들은 돈을 쓸 때 거의 뭐 돈키호테 같습니다. 기분 좋으면 엄청 쓰다가도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거의 뭐 염전무 수준의 또 돈을 갖다 아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도 뭐 강의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는데, 사주를 볼 때는 이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전체 사주 틀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을목이 술을 어뢰 태어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제격이 되지만은 월지가 술토인데, 재성이 토가 왕하고 일간이 약하죠. 신약, 재왕한 사주 또는 재다신 약하다라기보다는 그러한 일간과 월령 과의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숙지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 술토를 보게 되면 지장간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신금은 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화는 중기, 그 다음에 무토는 본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얘를 가지고 격을 잡죠. 그러면 음목이 음금을 받죠. 관성입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이지만 이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극아자라고 해서 나를 극하는 것이 바로 관성이죠. 근데 저거는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저거는 어떤다? 편관 또는 편칠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칠살격, 편관격이 되면서 재성의 살을 생하게 되니까 어떻다? 재살 태왕한 구조가 된다. 역시나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신금이 아니라 정화가 천간에 투출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음목이 음화를 받기 때문에 저거는 내가 생하는 것, 아생자라고 해서 식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식상인데 음대 음이기 때문에 저는 식신
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격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일간이 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어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을 생해 주고, 그 다음에 개수가 토를 갖다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 개수가 약하기 때문에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어서 개수의 근월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또 다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병화로서 조후까지도 한번 염두에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연지를 먼저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묘술합이 되겠죠. 묘술합. 그래서 화로 이제 묘술합, 화가 된다라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열할 정도로 뜨거워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을목이 묘를 보게 되면 약했던 일간이 비견, 이거는 이제 비견이 되죠. 비견을 얻어서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점이다. 그리고 일지에도 묘목을 얻었습니다. 을묘, 일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여지등이라고 해서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일간이 약한 때는 비견급제가 있어서 내가 통근하고 내가 뿌리를 얻고 나를 도와주면 그건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에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간에 개수가 임계수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뿌리가 있어서 튼튼하다고 해서 인성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술월은 굉장히 기후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차갑고 그 다음에 건조하다 그랬죠. 그래서 을목 일간이 이렇게 뿌리를 뒀다 하더라도 물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지 않으면 을목은 어떻게 된다? 고목이 되죠. 고목 어떻다? 고목은 말라 죽은 나무 이렇게 되죠. 사목이 될 수도, 사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수가 있어주는 것은 좋은데, 이 임수 또는 개수가 지지에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병화가 있어서 또 을목의 기운을 갖다 바깥으로 발산시켜 줘야 되는데, 화도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묘술합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천간에 병화 한 점 정도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다음으로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자, 일단 임계수가 있었는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었던 것이 좀 아쉬웠는데, 자수를 봄으로 인해서 임계수, 인성이 뿌리를 얻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정편인 혼잡이라고 해서 뭐 어머니가 두 분이 있다, 또는 아버지가 바람펴다, 이렇게 통변하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겠지만, 사주를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다 보면은 좋은 사주를 계속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사주로 보게 되는 것이니, 일단은 그 사주에 뭘 봐야 된다? 장점을 봐야 된다. 일단 임계수가 나를 생해주는 것, 이건 좋고요. 임계수가 그 다음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좋다. 단 뿌리가 없었는데 자수를 얻어서 뿌리를 얻었다. 이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병화가 있어서 아무래도 술월은 늦 가을이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사수가 어떻게 된다? 한습해진다. 그래서 병화로서는 조후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제가 봤을 땐 조금 괜찮은 생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똑같은 병화가 천간에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묘술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계수가 문제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도 제가 뭐라 그러죠? 허당과 같다. 겉은 있어 보이는데 되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그쵸? 진짜 실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등치만 크고 외향만 좋은데 속으로 보면 고라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자와 병술은 똑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는 거의 을목이 거의 고목화돼서 뿌리가 마르지만은 병자는 뿌리가 윤택하게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축시는 임계수가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직 지장간을 모르시는 분들이고요. 임계수가 축에 조금이라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수가 그래도 술월 같은 경우 물이 많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을목의 무리를 배양하는 정도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병화가 아니라 정화이기 때문에 조후의 공력은 크지 않지만은 그래도 가을에 을목이
꽃을 피웠다 정도, 목화 통명은 되었다 정도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인시가 되면, 기묘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무인시가 되면 지지로 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하고 토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죠. 거기다 대고 술중무토가 이렇게 도출을 하게 되면 인성을 이렇게 파하게 되죠. 이 인성은 아무리 내가 왕하더라도, 말씀드렸죠, 건조해서 을목이 이게 쉽게 말하면 일간이 왕한데 수기가 없고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는 큰데 물이 없어서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수가 있어서 을목을 갖다가 뿌리를 부양해 줘야지 을목이 죽지 않을 것인데, 무토가 투출해서 인성 두 개를 갖다가 완벽하게 극해버리죠. 토극수해버리죠. 이것이 뭐예요?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데, 이것이 바로 탐재 파인해서 좋은 제극인, 나쁜 제극인, 당연히 탐재, 어감도 좀 그렇잖아요. 탐재, 재를 탐해서 인성을 빼먹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인성이 용신 또는 길신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재성이 병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탐재 파인, 탐재 괴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토가 병이 된다라고 하는 뜻. 기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경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역시나 임계수가 여기 진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축토와 마찬가지고요. 경금이 수를 생해내는 구조도 나쁘지 않겠지만은, 요거 자꾸 을목하고 경금이 탐합하려고 하면 경금이 수를 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탐합 망생이라고 그래. 망생. 합을 탐하느라고 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금이 일간하고 합하느라고 수를 생하지 않으면 경금 관성이 있으나 마나, 이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 수를 생하러 가기 전에 신금은 을목을 해버리는 단점이 있겠다. 그래서 경진시, 신사시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이고, 이모시라든가 개미시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제아물이 수가 3개라고 하더라도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답은 허당이 있다. 3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개미시 마찬가지겠고,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 묘 2개까지 있는 을목이 갑목하고 등락개갑을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봤을 때 굳이 등락개갑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갑목이 있어서 뭐 이렇게 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은, 임계수가 신의 뿌리를 얻어서 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고, 문제는 뭐다? 화가 있어서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수운보다는 요 같은 경우는 목화 운으로 가서 화의 기운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화운이 가장 좋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자, 제가 가장 괜찮게 보는 생시 병자시라든가 또는 뭐 정해시도 뭐 괜찮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정도 시간대에서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갑신시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갑신시는 뭐가 없다? 화가 좀 부족한 것이 좀 단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1번, 한 2번, 뭐 3번 정도, 4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